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125회 토목 시공길사 종목의 서술 4교시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1번 토목 현장의 공사 착수 단계에서 건설사업 관리 책임자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터널 시공 계측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메스 콘크리트 균열 발생 원인 및 균열 제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번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포트홀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5번 강교량 가설공사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수행 공정 흐름도 플로우 차트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강교량 가설공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수중 기초의 세굴의 종류 및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125회) 서술 4교시의 1번 보겠습니다. 토목 현장에서 공사 착수 단계에서의 건설사업 관리자 책임자의 업무입니다. 토목공사의 공사 착수 단계라는 제한된 조건을 주고 건설사업관리 책임자 CM의 업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의 제2조 책임 건설 사업관리 기술인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 사업관리 용역 계약에 의하여 건설 사업관리 용역 사업자를 대표하여서 요 D가 중요합니다. 해당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건설 사업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쓰겠지만은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개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대제목 2번은 물어본 문제 공사 착수 단계에서의 건설사업 관리 책임자의 업무입니다. 업무 수행 지침에 보면은 제50조 공사 착수 단계의 행정 업무 가운데 페이지 2번 보시면 공사 착수 단계에서 설계 도서 등의 검토 업무 제51조고 아래쪽 3번 공사 착수 단계에서의 현장 관리 제52조 우측 페이지 4번 가설시설물의 설치 계획서 작성 제54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은 공사 착수 단계 그 밖의 업무 제55조이고 이 부분은 엑스트라가 됩니다. 1번 행정 업무 단계는 보시는 바와 같고 캡처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계도서 검토 업무 그리고 현장 관리 업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설시설물 설치 계획서 작성 업무 그리고 공사 착수 단계 그 밖의 단계에 관한 내용 이렇게 썼고요. 말씀드렸듯이 페이지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험장에서는 생략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사업관리 책임자는 공사 착수 단계에서 행정 업무, 설계 도서 및 검토 업무, 현장 관리 업무, 가설시설물 설치 계획서 작성 지시 업무 및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 전문화된 조직 구성, 업무 수행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125회 서술 4교시의 2번 터널 시공의 계측 관리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계측 관리의 모든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입니다. 터널 시공 계측 관리는 시공 중 발생하는 집안의 거동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서 설계와 비교하고 예측치를 판단하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실시합니다. 시공 중 발생하는 집안의 거동을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설계와 비교, 예측치를 판단하고 이런 부분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꼭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은 터널 시공 계측의 목적입니다. 여기에서는 개요 부분의 내용을 일부 컨닝을 해서 써주시면 되는데 원 지방과 주변 구조물의 영향 그리고 응력, 변형 관계 그리고 공사의 안정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 위주로 조금 풀어서 써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터널 시공 계측의 플로우 차트
터널 계측 관리를 어떤 흐름도에 맞춰서 하는지 포인트 되는 내용을 이렇게 써줍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4번 터널 시공 계측의 종류별 항목입니다. 좌측엔 A 계측, 우측엔 B 계측의 그림을 그려주고 항목을 일상 계측 A 계측과 대표 계측 B 계측으로 구분합니다. A 계측은 공사의 안정성 및 시공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계측이고요. 객내 관찰 조사, 내공 변이 측정, 천단 치마 계측, 지표 치마 계측, 락볼트 인발이 해당됩니다. B 계측, 대표 계측은 설계 타당성 확인 및 잔여 공사의 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종류로는 쇼크리트 응력 측정, 락볼트의 충력, 지중 변이 치마, 지중 수평 변이 측정, 지하수위 측정이 있습니다. 이어서 동그라빠는 유지관리 계측, 연구 계측까지 써두었습니다. 연구 계측의 개요 부분과 연구 계측을 해야 되는 적용 범위, 이런 부분이 사실 포인트가 되는데 집안이 취약한 구간이었다든지 주요 구조물이 인접한 부분, 이런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시는 분들은 유지관리 계측의 항목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합니다. 125회 서술 4교시의 3번입니다. 메스 콘크리트 균열 발생의 원인과 균열 제어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메스 콘크리트는 불구속 조건의 구조물의 넓은 두께 기준 80cm 이상이거나 구속 조건의 벽체 두께가 50cm 이상이거나 콘크리트 수하열에 의한 온도 응력 및 온도 균열을 검토해야 되는 구조물로 정의됩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 메스 콘크리트 균열 발생 시 문제점이고요. 균열 발생의 원인과 제어 방법, 대책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엑스트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3번은 메스 콘크리트 균열 발생의 원인 물어본 첫 번째 문제이고요. 학습했던 내용, 내부 구속에 의한 균열과 외부 구속에 의한 균열을 정의 부분, 그리고 관련 그래프와 그림, 발생 시기, 특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써주셔야 됩니다. 정의, 발생 시기, 특징, 그래프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이어서 4번 메스 콘크리트의 균열 제어 방법 물어본 두 번째입니다. 균열 제어 방법은 크게 사전 검토하는 방법, 설계, 재료 배합, 3번 시공, 4번 계측 관리, 5번 온도 균열 지수에 의한 관리입니다. 자, 균열 제어 방법은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는데 학습하셨던 것 중에 좋은 내용 위주로 써주시면 됩니다. 좋은 내용 위주로 써주시고 계측 관리는 이제 메스 콘크리트에서 따로 공부하셨을 테니까 그런 내용 써주고 온도 균열 지수도 학습했던 내용 추가합니다. 따라서 학습하실 때는 이 공통되는 부분은 공통된 부분에서 암기했던 거를 활용하시고 메스 콘크리트만 해당되는 이런 계측 관리라든지 온도 균열 지수만 추가해서 답안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됩니다. 125회 서술 4교시의 4번입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포트홀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표면 국부적인 파손으로 포트 형태로 파인 파손을 말합니다. 포트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고요. 2번 포트홀 발생 시 도로 파괴의 가속화, 주행성 저하, 교통사고 피해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점을 써줬고요. 이어서 3번 포트홀은 외부 요인 및 시공상의 요인으로 발생하고 발생 원인을 개요 세 번째. 이어서 재료 배합, 집안 시공 시 공용주 대책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홀 발생 시는 부분 절삭 후 덧씌우기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습니다.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개요는 언제든지 이렇게 유연한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제목 2번은 포트홀의 메커니즘입니다. 원리가 있는 이런 문제점 유형은
메커니즘을 꼭 써주시면 좋습니다. 강우강설, 그리고 차량 하중에 의한 과잉 간극수압, 포톨 발생 이런 내용을 이렇게 차트 형태와 주저리 형태를 섞어서 써줍니다. 가운데 페이지 3번 포톨의 발생 원인 물어본 첫 번째입니다. 자, 위쪽에는 대표 개요도가 나오고요. 대표 개요도에 따라서 자연 환경적 영향, 중차량 하중, 공사 부실로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로도 구분해보고 일반적인 포톨 발생 원인, 외부 요인과 시공상의 요인으로도 구분해서 써줍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주안을 두고 늘려서 쓰셔도 좋습니다.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 포톨 발생 방지 대책이고 물어본 두 번째 재료 배합, 시공, 그리고 집안, 공용 중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술해 봅니다. 자, 물어보진 않았지만 포톨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이렇게 엑스트라로 써주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마무리한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125회 서술 4교시의 5번입니다. 강교량 가설공사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수행공정 흐름도 플로차트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강교량 가설공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대제목 1번은 쓸 내용이 많으니까 바로 물어본 첫 번째 문제를 씁니다. 플로차트입니다. 플로차트는 다들 아시지만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맞닥뜨리지 못하셨기 때문에 조금 난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그라빠가 잡아놓은 단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계 단계, 그리고 준비 단계, 자재 및 부품 준비, 이어서는 기초공사, 강교량의 가설 단계, 상부구조 시공, 마무리 및 준공으로 흐름 가져갑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현장 조사와 측량, 집안 조사가 포함되고 구조 부재에 대한 설계가 포함됩니다. 준비 단계는 인허가를 포함한 공사계획 수립, 그리고 현장 정리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재 및 부품 준비는 자재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특히 중요한 가조립 부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어서 기초공사, 기초공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주시고요. 그리고 가설 단계에서는 특히 주부재 조립 및 설치, 그 다음에 볼트 체결하는 부분, 그리고 도장 부분까지 이렇게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상부 구조 시공에서는 상판 시공과 방수 및 포장 이런 부분 내용 꼭 써주시고요. 마무리에서는 역시 품질 내용 이런 걸 써주는데 평소에 학습하셨던 내용 중에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은 물어본 두 번째 문제, 강교량 가설공법의 종류와 특징이고요. 첫 번째 지지 방법에 의한 분류, 운반 방법에 의한 분류로 학습했던 내용 그대로 잘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굳이 3페이지를 꽉 채우실 필요는 없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3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량공사 이런 거는 본문 내용이라든지 결론에 안전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125회) 서술 4교시의 6번입니다. 수중 기초의 세굴의 종류,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수중 기초의 세굴의 종류에는 장기적 하상 변동, 단기적 국부 세굴 및 단면 축소 세굴이 있습니다. 개요 2번. 세굴은 수중 기초의 위치, 교각 방향, 인적 구조물 및 수공 구조물 및 하청 개발 등으로 발생합니다. 세굴 방지 대책으로는 기초 심도 증가, 기초 보호공 설치, 수로 확장 및 정비가 있습니다. 대제목 2번은 수중 기초 세굴의 종류 물어본 첫 번째 문제이고요. 장기 하상 변동, 단면 축소 세굴, 국부 세굴에 대해서 아는 만큼 씁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수중 기초 세굴의 발생 원인이고요. 수중 기초의 위치 선정 부분, 교각의 방향, 인적 구조물, 수공 구조물과 하청 개발의 영향으로 세굴이 발생합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 4번 수중 기초의 세굴 방지 대책인데요. 좌측
세골방지공을 설치한 경우, 세골방지공을 미설치한 경우 방지 대책을 이렇게 따로 그려주면 좋고요. 이어서 내용은 크게 구분합니다. 우선 세골심도, 내가 외웠던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공식에 들어가는 이러한 인자들 있죠? 이러한 인자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써줍니다. 내가 공식만 외운 게 아니고 공식에 들어가는 이러한 인자들까지 알고 있고, 사실 이 인자가 세골심도를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공학적인 좋은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방지대책의 두 번째는 우리가 평소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기초보호공, 수로 확장 및 정비, 그리고 난류 완화 장비, 그리고 기초 심도를 추가한다든지 기초 주변의 경사를 완화하는 등의 공법이 유효합니다. 이어서 결론을 쓰는데, 결론에는 세골을 판단하기 위한 계측 관리 부분, 즉 유지 관리 부분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골 발생 시 조치 사항, 보수 보강이 되겠죠. 이런 내용도 들어가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5회 서술 4교시와 125회 전체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